안녕하십니까. 이제 그 267 가서 이제 가등기 가보세요. 마지막입니다. 여기 보시고 이번 시간 수업 내용은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가등기와 이의신청 두 가지고 가처분 파트는 일단 제외시키겠습니다. 뭔가 하면 가처분 파트는 여러분들이요 민법을 좀 정확히 아셔야 돼요. 나중에서 가처분 파트는 이제 뭐 다음 달쯤 이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등기 보시고 가등기 파트는 이렇게 하세요. 이제 시험 보러 가시면 매년 나와요. 그래서 이제 크게 이제 뭐 일반적으로 한 문제씩 나오는 부분이고 여차하면 한 해 두 개도 나옵니다. 특히 좀 이제 주의하셔야 돼요. 보시고 그럼 이제 우리 흔히 하던 말, 우리 수업 시간에 가등기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 그랬죠. 아버지 아들한테 시험 붙으면 사무실 준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보세요. 이렇게 했어요. 시험 붙으면 그랬잖아요. 근데 아직 아들이 시험에 안 붙었으면 사무실 달라고 요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아들이 시험 다 붙고 나면 아버지한테 사무실 달라 라고 요구할 수 있죠. 근데 그 권리를 미리 좀 지키고 싶다 그 말입니다. 그때 하는 게 이제 가등기예요. 자, 볼게요. 그래서 이제 보시고 일단 여기 이제 가등기 떠올리세요. 자, 가등기라고 돼 있고 첫 번째 의 이렇게 하세요. 이제 아버지와 아들 이렇게 해서요. 시험 붙으면 사무실 준다. 시험 붙으면 근데 아직 시험 안 붙었으니까 이제 뭔가 시험 붙고 나면은 사무실 달라 요구할 수 있어요. 그 권리를 지키자. 그래서 흔히 가등기라고 표현하면 이렇게 이제 정식 명칭은 이렇게 적어요. 여기가 청구권 보전 가등기예요. 청구권을 미리 좀 지키자 그 말입니다. 이게 정식 명칭이에요. 청구권 보전 가등기 이렇게 보전. 두 번째가 이제 가등기 대상 이렇게. 사실 앞으로 대상 그럼 다시 여기를 이제 이렇게 세 개로 잘라요. 이렇게. 첫 번째가 이제 가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뭐가 있는가? 권리. 두 번째가 이제 가등기할 수 있는 청구권이 뭐가 있는가? 또 하나 이제 가등기할 수 있는 권리 변동이 뭐가 있는가? 세 개로 이제 분류합니다. 보시면 여기서 이제 첫 번째요. 권리. 권리 이렇게 하세요. 앞으로 이제 이 가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뭐 있을까요? 가등기할 수 있는 권리? 뭐 다 나오겠지 뭐.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하세요. 이 권리는 본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모두 다 가등기할 수 있다. 쉽게 이렇게 적어요. 여기 이제 본등기 대상. 그래서 이제 흔히 이렇게 해요. 본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모두 다 이제 가등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또 이제 보시고 청구권. 여기는 이렇게 이제 불러요. 보시면 이 가등기 자체 처음에 이제 이렇게 써요. 청구권 보전 가등기입니다. 그랬어요. 청구권. 여기도 나왔고 이제 그리고 청구권 그러면 민법 시안에 두 개 들었을걸요? 물권적 청구권이랑 채권적 청구권. 그럼 다시요. 물권적 청구권, 채권 청구권 두 개가 이제 있는데 그래요. 그럼 청구권 얘는 언제나 여기는 채권적 청구권 요거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채권적은요. 그럼 봐요. 그러면 물권적 청구권은 뭐가 있습니까? 자, 떠올려보세요. 열심히 했으면 민법 시안에 물권적 청구권 그러면 뭐가 있다? 거기가? 그거예요. 그거.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 그럼 봐요.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요거는 소유자는 무조건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소유자이기만 하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굳이 가등기할 필요가 없다가 되는 거예요. 그럼 가보세요. 소유자가 어차피 소유자는요, 당연히 소유권에 기해서 반환 청구할 수 있고, 방해 제거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유자이기만 하면 당연히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니까 굳이 가등기할 필요가 없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구권 여기는 언제나 채권적 요거만 이제 대상입니다. 이렇게. 또 다른 말로 여기를 다른 말로요. 이렇게 적어요. 시기분할 또는 정지 조건부 일권. 이렇게 나와요. 시기부나 정조건부. 자, 보세요. 시기부와 이제 정조건부예요. 이렇게 했어요. 아버지한테, 야, 너 내년 12월 말일까지 사무실 가지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버지한테 내년 12월 말까지 사무실로 가죠. 요거는 종기부죠. 그럼 보세요. 종기부는 보세요. 아버지한테 사무실 줬어요, 먼저. 먼저 줬으니까 소유하고 등기할 필요가 없다 되죠. 이렇게 해서요. 야, 너 내년 말부터 사무실 가죠. 이렇게 합니다. 내년 말부터. 그럼 보세요. 내년 말 도래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근데 내년 12월 말이 되면은 아들이
아버지한테 사무실 달라 요구할 수 있죠. 그게 이제 시기부예요. 그 권리를 미리 좀 지키자 그 말입니다. 근데 아직 도래가 안 했으니까 뭐 한다? 가등기해 주죠. 그 말이죠. 이렇게. 또 이렇게 해서요. 정지조건부 시험 붙으면 주겠다. 시험 붙으면 아직 발생 안 했죠. 그러니까 가등기 해야지. 근데 이거 어때요? 아버지가 아들한테요. 아버지한테 사무실 줬어요. 사무실 딱 주고 야 시험 붙을 때까지 사무실 가지고 그 사무실 임대료로 공부해라 이렇게 했어요. 시험 붙을 때까지. 그럼 보세요. 요것도 사무실을 먼저 줬죠. 그러니까 가등기할 필요가 없다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뭔가 하면 이 포인트 여기요. 요 청권 용어는 시기부나 정지조건입니다. 이렇게. 그럼 반대로 종기부나 해지조건부는 가등기할 수가 없다는 거지. 왜? 사무실을 먼저 줬으니까 이렇게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근데 보시면 이게 이제 우리 흔히 민법에서 말하는 조건과 기한이에요.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제 민법사항을 자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또 보세요. 조건과 기한이죠. 그럼 요거는 현재 성취된 것, 장래에 성취될 것. 똑같죠. 장래에 성취될 청구권일 거 이렇게. 같은 표현입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럼 이제 권리 변동인데 이렇게 하세요. 요 권리 변동은 우리가 그때 한번 봤어요. 일장할 때. 자, 등기할 권리 변동은 뭐가 있다? 등기법상 등기할 권리 변동. 이거는 이렇게 했어요. 보설이 변소처 이렇게 했어요. 보설이 변소처. 요게 등기할 수 있는 권리 변동입니다. 보존,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처분 제한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써요. 보설이 변소처. 요거는 등기할 수 있는 권리 변동. 여기 6가지. 여기서 가등기 대상은 뭐가 있다? 가등기 대상? 요게 이제 설의 변소 이렇게 4가지입니다. 이렇게 설정, 이전, 변경, 소멸. 그래서 뭔가 하면 가등기할 수 있는 권리 변동은 여기에요. 설의 변소 이렇게 설정, 이전, 변경, 소멸. 그러면 보존 등기 가등기 등기할 수가 없다 이 말이고요. 처분 제한기 가등기 등기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무조건. 자, 다시. 그럼 여기 다시. 요걸 일단 따져볼게요. 세 번째. 가등기 허용 여부. 가등기의 허용 여부. 가등기가 이제 되냐, 안 되냐. 이렇게. 허용 여부예요. 이렇게. 첫 번째는 이제 요거 와야죠. 보존 등기의 가등기. 자, 이렇게 하세요. 외우지 마세요. 외우면 한도 끝도 없어요. 자, 다시. 보존 등기의 가등기 무슨 뜻? 요거 보존 등기 하려고 가등기 하자 그 말이에요. 자, 보존 등기 하려고 가등기 한다. 그럼 지금 현재 보존 등기가 있어요, 없어요? 보존 등기가 없어요. 그럼 보존 등기 없으니까 등기부가 아예 없지. 그럼 등기부도 없는데 등기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이렇게 하세요. 보존 등기 가등기 나오면 이렇게 돼요. 보존 등기 하려고 가등기 하자. 이게 X. 오케이. 자, 또 이제 보시면 여기서 처분 제한 등기 나왔어요. 자, 처분 제한 등기. 처분 제한 등기의 가등기. 그럼 또 올려보세요. 우리 흔히 말하던 자, 처분 제한 등기는 뭐가 있습니까? 처분 제한 등기? 이게 이제 가압류나 가처분이지. 이 말이에요. 가압류의 가등기. 또는 가처분의 가등기. 그럼 이 말이에요. 가압류나 가처분하려고 가등기를 먼저 하자 그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경우는 이거 처분제한 등기라는 말, 가압류나 가처분. 얘들은요, 시간을 다투는 급한 채권자들이에요. 그러면 시간을 다투는 급한 채권자가 먼저 딱 가서 가압류를 바로 해야 돼요? 아니면 가압류 하려고 가등기를 먼저 해야 돼요? 바로 가서 그냥 가압류를 바로 해버려야지 그냥. 그래서 허용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 두 개가 단골 지문이에요. 이렇게. 다시요. 등기법상 등기할 권리 변동은 보설이 변소처 6개. 여기서 가등기 대상은 설의 변소 4개. 그러니까 보존 등기의 가등기 등기할 수가 없다. 또 처분 제한 가등기 등기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해하세요. 자, 또 이제 심심하니까 하나 더. 자, 여기 이제 가등기의 처분 제한.
가등기의 처분제. 요거는 이제 엄밀히 말하면 가등기의 가압류 또는 가등기의 가처분이에요. 가등기의 가처분 또는 가등기의 가압류. 가등기를 좀 잡아두자 그 말입니다. 자, 보세요. 이거. 자, 아버지가 갑이고 아들 을이다 이렇게.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 했죠. 근데 을이 시험 딱 붙으면 을은 소유자가 됐죠. 근데 뭔가 하면 돼요. 그러면 자, 을 앞으로 가등기 다 했는데 을의 채권자가 A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을의 채권자예요. 그럼 얘는 가등기를 못 넘기게 이렇게 가처분으로 잡아놓을 수 있어야 돼요? 없어도 돼요? 잡아놓을 수가 있어야지. 왜? 을 얘가 소유자가 딱 되면 물건을 처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을의 채권자 A는 가등기를 이렇게 가처분으로 잡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가등기의 가압류예요. 또 가등기의 가처분. 등기할 수 있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거 중요해요. 자주 떠요. 자, 또 여기서 이제 X 나왔네요. 등기할 수가 없다. 그러면 등기할 수 없다. 이 말은 각하사유죠. 그럼 각하사유인데 얘들은요 몇 호 위반? 너무 오래하지 말고 몇 호 위반? 29조 2호 위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면 우리 잘 보세요. 3장 할 때 그렇게 말했어요. 시험 보러 가시면 주로 나오는 게 이거 나와요. 다음 중 29조 2호 위반이냐 아니냐. 요게 대표적인 29조 2호 위반의 예들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허용 여부 자주 떠요. 이렇게. 정확히 이제 이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이렇게 잡아놓으세요. 자, 설립 변소 4개는 가등기할 수 있다. 그래서 보존 등기의 가등기, 처분자의 가등기는 등기할 수가 없다. 이렇게. 비교. 그럼 또 이제, 자, 그 다음 이제 4번째. 가등기 해야죠. 자, 가등기 절차. 첫 번째 이제 신청인. 자, 보세요. 이렇게 해서요. 아버지와 아들. 이렇게 했죠. 아버지와 아들한테. 시험 붙으면 3일 준다. 약속했습니다. 시험 붙으면 3일 주기로. 근데 문제는 보세요. 그러면 이제 문제요. 여기서 이제 을 앞으로 가등기 하죠. 그러면 을 앞으로 가등기 할 때 등기 신청인. 등기 권리자는 누구? 등기 권리자. 등기함으로써 권리를 취득하는 자. 당연히 을이 돼야죠. 이렇게 돼요. 을이니까 이제 가등기 명의인 그래요. 가등기 명의. 가등기 건자. 근데 이제 또 보세요. 을 앞으로 가등기 할 때 이제 등기 의무자는 누구예요? 등기 의무자? 의무자가 이제 갑이 되는 거지. 원래 소유자 이렇게. 또 이렇게요. 요 갑을요. 특이하게도 또 이 갑을 가등기 설정자 이런 표현은 또 안 써요. 이 갑을 이제 크게 불러요. 가등기 의무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둘이서 당연히 공동 신청합니다. 이렇게. 신청이에요. 기하세요. 그럼 두 번째 이제 자 등기 신청 형태. 신청 형태 어떻게 신청하는가? 다시 잘라야죠. 보세요. 그럼 가등기 하러 가는데 이제 가등기는 원칙은 공동 단독. 원칙은 당연히 둘이서 갑과 을이 공동 신청해야지. 원칙은 공동 신청한다. 근데 이제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이제 단독 신청입니다. 자, 이거 어때요? 보세요. 이제 원칙은 갑과 을이 같이 와야 돼요. 근데 이렇게 했죠. 을이 갑한테 등기해주세요. 딱 그랬더니 갑이 딱 그래요. 야, 나 바쁜 일 있으니까 너 혼자 가라. 그래서 갑이 승낙서를 딱 적어주면 승낙서. 그럼 이제 을이 등기하러 오는데 갑의 승낙서 받아서 단독 신청하면 그 등기는 받아줘요 말아요. 주죠? 자, 누구 승낙서? 갑의 승낙서. 갑이니까 아까 뭐라 불렀어요? 가등기 의무자.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하면 이때가 이제 단독입니다. 또 보세요. 자, 을이 이제 가등기하고 싶은데 갑이 끝끝내 가등기 안 해줘요. 안 해줍니다. 그리고 승낙서도 안 적어줘요. 그럼 문제는 뭔가 하면 갑이 끝끝내 행동을 안 하면 자, 을 혼자 등기할 수는 없죠. 이때 이제 을이 법원에 가서 판결 받아와야 돼요. 그래서 뭔가 하면 이때 나오는 판결 요게 이제 가등기 가처분 명령입니다. 가등기 가처분 명령. 그럼 이렇게 하세요. 요 명령은 요거는 판결입니다. 자, 주의하세요. 얘는 절대로 가처분이 아니에요. 요거는 가등기가 난 판결이에요. 그럼 요거는 가등기가 난 판결이니까 어떻게 등기한다? 요게 판결받았으니까 단독 신청한다.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서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제 다시요. 자, 등기 신청.
원칙은 뭐다? 공동. 예외가 이제 단독. 단독인데 이제 단독 신청은 종류가 두 가지. 첫 번째가 누구의 승낙서?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하거나 승낙서 또는 끝끝내 협력 안 하면 그때 이제 판결받아라. 가등기 가처분 명령. 판결받으면 요거는 공동 단독, 요때가 이제 단독 신청합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요거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자주 떠요. 책 보시고. 그럼 또 이제 세 번째. 자, 또 한번 이제 쭉 훑어볼게요. 우리 이제 3장 할 때 주로 봤던 게 이거였어요. 가등기 할 때 어떤 서류 필요하냐? 서류. 따져봐야지.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여기는 신청 정보와 그다음 이제 첨부 정보. 어떤 서류. 자, 다시 이제 볼게요. 그럼 이제 자, 한번 나열해 봅니다. 우리 한번 이제 수업 시간에 공부한 거 쭉 끌어내 볼게요. 보세요. 자, 이제 이거요. 처음에 등기 신청 정보는 제출해요 말아요. 신청서 제출해야지. 첫 번째 이제 등기의 그 신청 정보. 당연히 이제 가져와야죠. 신청서. 그럼 이제 또 자, 이렇게 해서요. 아버지가 너한테 사무실 줄게 그랬죠? 징여죠. 징여. 근데 사무실 줬어요, 안 줬어요? 아직 안 줬지. 이때 이제 등기 원인 정보는 뭐다? 원인 정보? 그 이제 무슨 예약서 이렇게 되겠지. 매매 예약서, 징여 예약서, 예약서. 그럼 또 이제 자 이제 갑에서 앞으로 등기합니다. 자 그럼 보시면 등기필 정보는 제출해요 말아요. 제출을 원칙해야 되겠지. 누구 거? 당연히 의무자 거. 그러니까 갑 거. 갑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필 정보. 이렇게. 그럼 또 이제 보세요. 자, 갑에서 앞으로 가등기한다. 인감증명은 제출한다, 안 한다? 인감증명? 제출해야지. 왜? 인감증명?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니까. 갖고 와라, 이렇게. 첨부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뭔가 하면 우리 흔히 말하던 서류들이 있죠? 다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좀 특이한 거. 그 다음, 자. 이제 가등기합니다. 가등기할 때는 검인계약서는 제출해요, 안 해요? 검인계약서? 제출? 안 하지? 왜? 검인은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그랬으니까. 가등기 소유권 이전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검인계약서는 제출할 필요 없다. 자, 또 가등기합니다. 자, 농취증은 제출해요, 안 해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농취증 제출 안 하지? 자, 농취증은 제출 왜 안 할까요? 자, 농취증 농지를 취득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이전 등기 아니잖아요. 제출할 필요가 없다 되는 거죠. 이렇게. 자, 또 자, 이거 어때요? 토지거래 허가서, 토지거래 허가 제출한다, 안 한다? 제출 안 한다. 그렇지. 토지거래 허가. 자, 또 이제 보세요. 그럼 이제 물어봐야지. 토지거래 허가는 제출 언제 하죠? 요건? 토지거래 허가. 여기는 그냥 계약이 아니고 유상계약을 원인으로. 유상계약. 무슨 권리? 소유권, 지상권 이전 설정할 때. 소유권, 지상권. 또 얘는 가등기할 때, 본등기할 때. 얘는 가등기할 때. 예약 포함. 자, 앞으로 얘기하세요. 토지거래가 나오면 떠올라야 돼요. 세 단어. 첫 번째, 유상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지상권, 이전 설정. 또 하나, 예약 포함. 이렇게. 그래서 보시고, 여기서 이제, 요 서류 중요해요. 자, 토지거래 허가. 요거는 가등기 시, 본등기 시. 요거는 가등기 시. 그럼 또 이제, 자, 검인계약서나 농취증은 얘들은 본등기 할 때. 이렇게. 그래서 뭐, 요게 이제 어려운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또 이제, 그 다음 이제, 자, 가등기 합니다. 자, 네 번째. 자, 이제 가등기 되니까 이제 가등기 효력. 자, 앞으로 이제 이렇게 하세요. 요 효력 파트 나오면은, 자, 등기 해볼게요. 아버지는 갑이고 아들은 을입니다. 그랬죠? 자, 요렇게 했어요. 등기부 한번 그려볼게. 등기부를 딱 그리면 이렇게 이제 전산 등기부. 자, 이제 갑구 그려야죠? 자, 또 돌려보세요. 갑구를 그릴 때, 갑구의 제일 앞에 무슨 칸? 제일 앞에 순위번호.
순위화해줘, 이렇게. 그 다음 칸이 이제 등기, 목적. 이렇게. 요 등기 목적이 이렇게 써요. 각종 등기의 제목, 이렇게. 그 다음 이제 접수. 여기 이제 접수일자와 접수번호, 이렇게. 그 다음 이제 등기 원인. 자, 이렇게 해서요. 등기 목적은 각종 등기 제목, 요 등기 원인은 이제 목적이 나오게 된 이유, 이렇게. 끝에 여기 이제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딱 끝났어요, 이제. 보세요. 이제 갑거예요. 자, 그럼 이제 순위번호 1번. 등기 목적은 소유권 보존, 이렇게. 소유권 보존. 또 중요한 거. 보존기할 때 접수일자 이제 접수일자와 접수가 적어야죠. 문제는 거는 보존기 할 때는 등기 원인은 적어야 말아요. 여기는 빈칸입니다. 안 적어요, 빈칸. 그 다음 이제 소유자는 갑이에요. 자, 근데 뭔가 하면 등기부에 갑의 이름만 적으면 갑이 누군지 모르죠. 갑에 뭐 적어라? 갑에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이렇게 이제 등기됐어요. 이렇게. 자, 갑 거고 이제 이렇게 해서요. 갑이 우리한테 시험 붙으면 주기로 했죠. 근데 보세요. 아직 우리 시험에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아직 안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한다? 가등기. 순위번호는 2번 이렇게. 등기 목적에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 이렇게. 그러면 이제 접수일자와 접수번호 쓰고. 자, 등기 원인 보세요. 이렇게 해서요. 아버지한테 사무실 주기로 했죠. 징역. 사무실 줬다 안 줬다? 아직 안 줬지.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징여가 돼야 되는데 아직 안 줬어요. 이게 이제 징여 예약이 되는 거예요. 몇 월 며칠 징여 예약 이렇게. 또 뭐 매매 예약 이렇게 들어오겠지. 그럼 을 적어요. 을에 뭐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그럼 이제 줄을 쫙 긋습니다. 이렇게. 자, 가등기했네요. 자, 을 소유자예요? 소유자? 아니지. 그럼 뭔가 중요한 얘기예요. 가등기를 해도 권리가 변동한다 안 한다? 안 한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이제 흔히 이렇게 해요. 뭐 가등기 효용 나오면 주로 잘라서 이렇게 물어봐요. 여기 이제 본등기 전, 그 다음에 이제 본등기 후 이렇게. 그럼 이제 본등기 하기 전에 우리 앞으로 가등기했다. 소유자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흔히 이렇게 표현해요. 본등기 전에는 표현하기를 본등기 전 실체법적 효력은 없다 그래요. 이때 아무 효력 없어요. 여기 이제 실체법적 효력은 없다. 아무 효력 없어요. 이렇게. 여기가 이제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또 보세요. 자, 그러면 을 앞으로 가등기 했죠? 자, 그럼 이제 보세요. 자, 갑의 을 앞으로 가등기 다 해줬다. 가등기 했고. 근데 보세요. 아들 을이요. 맨날 공부하고 놀아요. 그럼 갑이 이제 열 받아 안 받아요? 열 받죠? 에이, 팔아버려야지. 자, 병원 불러요. 야, 물건 사. 이렇게 합니다. 그럼 병 얘는 물건 사기 전에 등기부 떼봐요, 안 떼봐요? 딱 떼봐야죠. 딱 떼보니까 가등기 돼 있어요. 가등기 안 살래? 이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러죠. 야, 얘 내 아들인데 확실히 떨어질까 그냥 사. 그래서 그런가 하면 병이 을을 딱 보니까 정말로 시험에 딱 떨어질 것 같아, 확실하게. 이 기회에 병, 물건 싸게 사면 돼요, 안 돼요? 싸게 사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 이렇게 해요. 자, 팔았다. 병이 이제 을이 시험 떨어지고 믿고 물건 사왔어요. 그럼 순위번호가 3번. 이렇게. 등기 목적에 소유권 이전. 이렇게. 그러면 이제 접수일자와 접수번호 쓰고 등기원은 몇 월 며칠 매매. 매매 계약. 이렇게. 그 다음 이제 병입니다.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기해줘, 이렇게. 그럼 이 사무실 누구 거? 이거 병 거. 이렇게 해서요. 그래서 우리 흔히 그렇게 표현해요. 자, 본등하기 전에. 자, 아무 얘기 계세요. 실제부터 아무 효력 없다 그랬어요. 아무 효력 없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가등기한 후에 부동산은 갑은 병한테 처분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요. 처분 금지요도 없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처분 금지요. 없다. 처분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그럼 이제 자, 을 보세요. 자, 을 이제 열 받아 안 받아요? 열 받죠?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래서 이제 을이 시험 다 붙었어요. 다 다섯 번째 이제 시험부터 이제 뭐 해야죠? 본등기 해야지. 본등기 절차. 원칙. 자, 보세요. 자, 을이 시험 다 붙었다. 그럼 이제 본등기 해야죠. 그러면 등기 신청이 나와야죠. 자, 보세요. 소유권에서 이제 갑에서 병원 넘어갔어요. 그럼 이제 을. 얘가 이제 본등기하는데, 본등기할 때 을이 이제 권리자죠. 그럼 그렇게 표현해요. 뭐, 가등기 권자.
그럼 가등기 명의 이렇게 혼자입니다. 근데 문제는 을이 가등기 할 때 이제 상대방은 갑이 돼야 돼요, 병이 돼야 돼요. 당연히 갑이에요, 갑. 절대로 병선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 보세요. 을이 이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할 때 소유권이 3자에 넘어갔죠. 그래서 요 을은 이제 누구 상대로 본등기 한다? 당연히 갑 상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무자는 이렇게 해요. 의무자는 원래의 가등기 의무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원래의 가등기 의무자. 이렇게 있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이제 등기 신청. 자, 등기 신청 형태. 자, 보세요. 등기합니다. 그럼 등기할 때 원칙은 공동 단독. 당연히 누구랑 누가? 갑과 을이 공동 신청해야죠. 근데 이제, 자, 갑이 협력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을은 판결받으면 이제 단독이겠지. 이렇게. 단독입니다. 그럼 이제 또 하나 보세요. 서류 파트는 아까 반대로 하면 될 거예요. 자, 보시고. 자, 앞에서 읽으세요. 자, 토지건 허가 요거는 가등기 할 때, 본등기 할 때. 요거는 가등기 할 때. 그럼 가등기 시 딱 받으면 본등기 할 필요가 없겠죠. 이렇게. 또 검인계약서. 요거는 가등기 시, 본등기 시. 요거는 본등기 할 때. 본등기 시 받아야죠. 농취증. 요것도 언제? 요것도 당연히 본등기 할 때. 이렇게. 서류는 반대로 이렇게. 그래서 보셨고, 자, 보세요. 그래서 이제 신청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요. 그래서 을이 이제 보세요. 을이 이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합니다. 자, 짚어 보세요. 그러면 을이 이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하면 소유자죠. 을 앞으로 이제 본등기 해야 돼요. 이렇게 합니다. 보세요. 등기한이요. 지금 요거는 전산등기부죠? 보세요. 그러면 전산등기부는 칸을 자유로 이제 늘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을이 이제 본등기 딱 하면 등기한 이렇게 해요. 순위번호는 빼고 나머지만 줄을 칸을 세워서 만들어요. 이렇게. 여백에 뭐 한다? 여백에가 이제 본등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등기 목적에 이제 소유권 이전 이렇게. 그러면 이제 접수일자와 접수번호 쓰고 등기하면 몇 월 며칠 증여 계약. 이제 계약이죠. 그 다음 을 들어왔습니다.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이렇게. 자, 중요한 거. 자, 을이 이제 가등기 기한 본등기 했어요. 그러면 을의 본등기. 이 본등기는 순위가 몇 번? 순위가 2번이에요. 2번. 이렇게. 뭔가 하면 보세요. 병의 등기보다 더 늦게 했죠. 본등기. 요 등기는. 그렇지만 을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하면 요 순위는 그냥 2번으로 딱 가는 거예요. 2번으로. 이게 포인트예요. 또 보세요. 그럼 을 얘는 이제 언제부터 소유자? 언제부터? 가등기 때부터 본등기 때부터. 요건 또 이때부터예요. 이때. 우리는 원래 등기해야 권리가 발생하니까. 권리 취득하니까. 그래서 뭔가 하면 특징이 뭐예요? 을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하니까 순위번호는 가등기를 따라갔고 물권 변동 시기는 이건 본등기 시 발생합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본등기 전은 아무 효과가 없다 이렇게 했죠. 근데 본등기한 후에는 을이 이제 본등기 했다. 그러니까 순위가 돌아갔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본등기한 후에는 여기는 이렇게 해요. 순위 보존적 효력을 불러요. 순위 보존적 효력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중요한 건 순위는 2번입니다. 근데 을은 언제부터 소유자? 가등기, 본등기? 본등기 때부터예요. 등기를 해야 우리는 권리 취득하니까. 이렇게. 이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자르세요. 또 가등기 효력은 본등기 전에는 이렇게 써요. 실제부적 효력은 없다. 아무 효력 없다. 처분금지도 없다. 이렇게. 근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하니까 어떻게 했다? 순위는 가등기로 돌아가더라. 여기가 이제 순위 보존적 효력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것도 이제 정확히 말하면 잘라주는 게 제일 좋아요. 이렇게. 그다음 문제. 근데 문제는 자, 을이 오세요. 자, 제일 먼저 을 앞으로 제일 먼저 가등기 했죠. 을 앞으로 이제 가등기 다 해놨고 그 다음에 이제 병 앞으로 소유권이 넘어갔고 근데 그 후에 다시 이제 을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했어요. 그죠? 지금 표현은 이렇게 해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딱 하면 여기서 보시면 요 병의 등기 오 있죠? 요게 중간 처분 등기예요. 근데 문제가 한 개 물건에 소유자가 둘이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있을 수가 없죠. 자, 근데 을의 등기는 순위가 몇 번? 2번. 병의 등기는
3번이에요. 그럼 자, 보세요. 자, 을과 병이 딱 싸우면 누가 이긴다? 당연히 을이 이겨요. 2번이니까. 그래서 뭔가 하면 이렇게 해요. 중요한 포인트예요. 을이 이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하니까 순위는 2번입니다. 그래서 순위는 이렇게 해요. 여기다가 순위 번호 4번 딱 적어요. 4번.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다 등기 목적에 3번 소유권 말소라고 적어요. 그 뒤에 이제 여기 이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라 씁니다. 그 다음에 3번 등기한이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소유자 누구다? 이제 을로 확정된 거죠. 이렇게. 자, 또, 자, 병. 요 병, 불상, 안 불상? 안 불상. 뭐 불상하기는. 안 불상. 왜 안 불상? 보세요. 병에 가등기 된 거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뭔가 하면 국가가 이렇게 을 앞으로 가등기 해가지고 알려줘서 위험하다고 자기가 그 위험을 감수하고서 한 거예요. 그럼 더 이상 국가는 이제 이 병은 보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끝이에요. 그럼 이제 병, 이제 누구 잡으러 가요? 갑 잡으러. 근데 갑 집에 있어요? 도망갔어요. 중국으로 떴어요. 못 잡아요, 이제. 요게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해요. 이제, 자, 본등기 후 절차라 불러요. 본등기 후 조치. 그래서, 아직 이렇게 하세요. 자, 보세요. 이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하면, 우리 본등기 했죠? 본등기하면 이렇게 해요. 여기는 이제, 자, 요 등기, 요거는 모두 직권말소는 아니에요. 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하면, 이제, 양립 불가능한 중간 처분. 요거는 직권말소예요. 다시 보세요. 양립 불가능한 중간 처분은 직권말소입니다. 근데 다시 보세요. 그러면 만약에 자, 본등기 했습니다. 그랬더니 양립이 가능한 중간 처분. 이건 어떻게 해요? 양립할 수 있더라. 이때는 존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하면 중간처분등기 이게 모두 직권말소는 아니에요. 모두는. 그래서 여기를 잘라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자, 본등기다 하면 이제 보세요. 양립 불가능한 중간처분. 매매소 없으니까 당연히 직권말소 해야지. 자, 한 개 물건에 소유자가 둘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 직권말소예요. 이렇게. 근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했더니 본등기랑 중간처분이 양립이 가능하면 이때는 존속한 겁니다.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보세요. 근데 여기를 나중에 자를 거예요. 권리별로 막 분류합니다. 근데 그거는 아직 보지 마시고 원칙만 기억해야 돼요. 자, 본등기 했다. 자, 본등기하면 양립 불가능한 중간처분은 어떻게? 직권말소. 소유가 둘이 있을 수가 없어요. 직권말소예요. 근데 양립이 가능하면 그때는 존속한다. 이렇게.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다시 이제 나중에 볼 거예요. 일단은 이렇게 체크하시고. 그럼 또 이제 6번째. 자, 가등기 말소. 자, 보세요, 이제. 자, 아직 을이 본게 안 했다 치고, 보세요. 자, 을 앞으로 가등기 다 해놨죠. 근데 보세요. 그러면 을 얘는 꼭 사무실 꼭 가져야 돼요? 꼭? 딱 가봤더니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사무실 필요 없어요. 라고 해서 안 가질 수도 있어야지. 그게 문제예요. 보세요. 뭔가 하면 을이 가등기 해놨는데 가봤더니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가등기를 말소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고 기하세요. 그러면 요 가등기 말소, 요거는 원칙은 공동 단독. 원칙은 당연히 공동 신청이지. 갑과 을이 공동으로.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이제 단독 신청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뭔가 하면 자, 잘 보세요. 자, 일단 두 가지인데, 자, 을 앞으로 가등기했다. 가봤더니 마음에 안 들어요. 저 필요 없어요. 안 가질래요. 혼자 말소하면 돼요, 안 돼요? 혼자 말소해도 돼야지. 여기 이제 가등기 명의인이 이제 단독 말소할 수 있습니다. 을이 가서. 자, 또 보세요. 자, 을 앞으로 가등기했어요. 근데 을이 보세요. 시험 떨어졌어요. 자, 이 병에 본디 안 했다 치고, 자, 1번은 소유권 부정 갑, 2번은 가등기 을, 3번의 소유권 이정 병. 자, 병의 등기 이따 치고, 자, 보세요. 뭔가 하면 을이 시험 떨어졌어요. 온몸에 소문 다 났어요, 이제. 시험 떨어졌다고. 그러면 가등기 말소는 원래 누가 해야 돼요?
갑과 을이 공동으로. 근데 아무리 길어도 갑과 을이 말소 안 합니다. 그러면 병이 딱 가서 을에 가등기를 말소하면 될까 안 될까요? 병이 가도 해도 되죠. 왜? 보세요. 병 얘는요. 을의 등에 빨리 지워져야 자기 권리 확정이 될 거 아니에요. 병도 신청할 시직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병도 을에 가등기를 말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병을 우리 그렇게 불러요. 가등기의 이해관계. 가등기의 이해관계. 이렇게. 그래서 가등기 이해관계이니 가등기 명인의 승낙을 받아서 을의 승낙서, 가등기 말소를 단독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제 가등기에서 가장 기본 사항들이에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앞으로 엄청 더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보시고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7장 한번 보시죠. 일단 267. 자, 가등기 한번 보시고 요건이 있습니다. 이제 가등기 할 수 있는 권리, 뭐 권리 변동 쭉 나와 있어요. 보시면 되고 그 뒤에 가서 268 한 번에 가등기 신청 원칙은 공동 돼 있고 단독 신청 특칙 첫 번째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서 첨부한다. 그 다음에 가등기 가처분 명령 종본 첨부한다. 그거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에요. 그래서 가등기 원칙은 공동이에요. 예외가 있어요. 자, 의무자 승낙 받았을 때. 또 하나 이제 가등기 가처분 명령 종본 첨부했을 때. 이렇게. 자주 이제 등장하는 질문들입니다. 보셔야 돼요. 그 다음 이제 뭐 가등기 실행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밑에서 이제 가등기 형식 여기입니다. 일단 해서 이제 일단 한데 파트 여기 이제 보시고 일단은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요거는 원칙 2번입니다. 이렇게 주등기입니다. 주등기 보시고 그 세부 사항은 아직은 보지 마세요. 거기 되게 어려운 파트이기 때문에 나중에 부기등을 정확히 알고 공부해야 좀 수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그다음 이제 본등기 절차 원칙은 공동. 그다음 이제 위에 보시면 자 권리자 의무자 돼 있죠. 돼 있고 그다음 보고서 이제 원칙은 이제 그 2번의 니은번. 자, 본등기 등기 의무자는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그다음 실자가 생긴 경우를 알지라도 가등기 의무자가 본등기 의무자가 된다. 이거예요. 소유권이 이제 병에게 넘어갔다. 넘어가도 요 을은 누구 상대로? 당연히 갑상대로 해라. 이렇게. 그럼 또 건자가 수인인 경우 요건 아직은 보지 마세요. 난이도 최상입니다. 그거. 자. 그 다음 이제 뭐 본등기 신청돼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보시면 그 양가로 3번에 이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하는 경우 중간 처분 등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가등기 기한 본등기한 경우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중간 처분 등기는 등기한이 그 밑에 주소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그 다음 다만 본등기와 양립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직권 말소할 수 없으며 순위만 후순위로 된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요. 근데 무조건 이렇게 하세요. 이 파트를 아직을 외우지는 마세요. 이렇게. 그래서 원칙입니다. 이렇게 보셨고, 근데 여기를 되게 분류시켜놨어요. 그 밑에 박스 있죠. 그 박스가 이제 부동산기 규칙의 내용인데 최근에 시험에서 주로 물어보는 사항입니다. 근데 아직 그거까지 보지 마세요. 원칙만 체크하세요. 자, 본등기 딱 했더니 양립 불가능한 중간 처분은 어떻게 하고? 직권 말소하고. 양립할 수 있으면 존속한다. 이렇게. 이게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장 그래서 260 자, 가등기 말소 원칙은 공동 예외가 이제 단독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지금 칠판에 적어놓은 사항은 이게 이제 가장 기본 사항입니다. 기본 사항만 적은 겁니다. 나중에 더 들어올 거예요. 근데 이제 뭔가 하면 이 강의 파트가 워낙 걸린 데가 많아요. 보시면 여기서 이제 여기 있던 질문들이 우리 앞에서 한 번씩 다 나왔던 질문들이에요. 1장 할 때, 3장 할 때, 4장 할 때 이렇게 나왔던 부분들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보셨고 그 다음 이제 제7절 가처분이죠. 자, 가처분은 요거는 아직은 보지 마세요. 뭔가 하면 이제 요 가처분 요거는 여러분들이 민법을 좀 정확히 알아야 좀 수월하게 이제 풀릴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아직은 보는 식이 아닙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내용 이거 여기 넘어가시고 그 다음 가서 6장 이제 이신청 가보세요. 보시고 이신청 여기도 이제 올해 시험 나왔죠. 26회 때 시험 나와서 나왔는데 어차피 여기도 출제 비중이 높지는 않아요. 근데 기본적인 요모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자 보시고 자 갖다 정리하겠습니다. 자 시험 보시고 이신청 그럼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이신청은 자 흔히 우리 이제 각하 처분이 있죠. 각하를 떠올리시면 제일 편해요. 각하 파트. 자 이제 보세요.
이의 신청 보시고 이렇게 합니다. 이제 갑과 을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그 다음 이제 대금 줬고 서류 줬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을이 이제 등기하려고 등기소 와서 이제 등기를 신청을 딱 했어요. 신청. 그럼 등기한이 이제 의뢰 서류를 접수를 받아서 그다음 심사를 하고 이상 없으면 등기부에 기록을 해야죠. 근데 문제가 이거예요. 심사해 보니까 의뢰 등기가 등기할 사항이 아니에요. 그럼 등기하는 의뢰 등기를 등기부 기록을 거부할 수 있죠. 그게 뭐다? 그게 이제 각하 처분. 이렇게 해서 이제 보세요. 의뢰 신청 딱 했고 등기 신청. 등기한이 접수를 받았고 심사하는 척 하더니 바로 그냥 각하 처분을 딱 때려버렸어요. 각하 처분 딱. 그럼 이제 보세요. 자, 의뢰 보세요. 등기 신청을 했는데 각하 처분 딱 맞으면 우리 이제 기분 좋아 나빠요. 기분 나쁘죠. 그럼 각하 처분 요게 정당한지 부당한지 한번 싸워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한번 싸울 수 있어야지. 그래서 각하 처분 잘못했다. 라고 해서 한 번 더 싸우는 거. 요게 이의 신청입니다. 그래서 이의 신청은 주로 이렇게 표현해요. 보세요. 여기는 자, 중요한 게 이제 등기관에 처분이 부당한 때 그래요. 등기관 처분이 부당할 때. 이 부당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부당이. 자, 보세요. 다시요. 자, 이 신청은 등기관 처분이 부당할 때라고 했습니다. 다시 이제 부당을 잘라서 이 부당은 이제 자 보세요. 여기는 소극적 부당이 있고 그다음 이제 적극적 부당이 있습니다. 자, 소극, 적극. 자, 이거 구분하세요. 자, 소극적 나왔어요. 뭔가 하면 보세요. 의뢰 신청을 딱 했죠. 등기관이 심사를 해서 각하 처분을 때렸습니다. 보세요. 각하 처분 때리면 등기부에 등기했어요, 안 했어요? 등기하지 않았죠. 그게 소극적 부당이에요. 다시요. 등기관이 등기부에 등기를 안 하고 각하 처분 때렸다. 이게 소극입니다. 여기는 중요한 게요. 각하 처분 맞으면은 모두 다 이의제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29조 1호부터 11호까지 각하 처분 맞으면 모두 다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소극이에요. 또 보세요. 적극. 적극은 또 잘라요. 보세요. 적극은 자, 을이 이제 신청을 했고 등기인이 접수를 받아서 그럼 심사를 하고 각하 처분 때리면 되겠죠. 근데 원래 의뢰 등기가요. 등기할 사항이 아니에요. 의뢰 등기가 원래. 그러면 등기할 사항이 아닌데 등기부에 등기를 해버렸어요. 그게 적극입니다. 다시요. 원래는 등기할 사항이 아닌데 등기부에 등기했다. 적었죠. 요게 적극이에요. 또 잘라야 돼요. 보세요. 이거 그러면 그 등기가 29조 1호 2호 위반할 수도 있고 29조 3호 이하도 있을 수 있지. 이렇게. 보세요. 다시요. 자, 보세요. 적극 소극 이 두 개 분류 기준은 뭐? 등기부에 등기를 했냐 안 했냐 그 차이예요. 자, 소극은 원래는 등기할 사항인데 등기부에 등기 안 하고 각하 처분을 때렸다. 등기 안 하고 각하 처분을 때렸다. 요게 소극이에요. 그런가 요거는 보세요. 이제 등기해야 되는 등기 안 했죠. 여기는 각하 처분 맞으면 다 할 수 있어요. 각하 처분이 잘못됐으니까 제기해라. 자, 근데 보세요. 적극은 원래는 등기할 사항이 아닌데 등기했죠. 그럼 만약에 29조 1호 2호 1호 2호를 등기부에 등기하면 이 등기 효력은 뭐다? 이거는 절대 무효예요. 절대 무효. 다시 이거는 절대 무효다. 그럼 보세요. 그러면 절대 무효 등기를 등기했잖아요. 그럼 가서 야 지워.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요구할 수 있어야지. 근데 보세요. 근데 3호 이하. 우리 3호 이하는 수업 시간에 절차 위반을 했어요. 절차 위반은 하자가 커요 작아요? 하자가 작지. 그러면 3호 이하 등기했다. 그러면 3호 이하 등기하면 이 등기 효력은 뭐예요? 이건 실체 관계에 부합하면 유효예요. 유효. 그럼 보세요. 유효한 등기 왜 있냐? 가 싸울까요? 싸우면 안 되지. 이렇게. 그래서 보세요. 뭔가는 이 신청은 부당이라는 말, 요 말이 포인트예요. 부당이. 이렇게. 요거를 분류할 수 있어야 문제가 풀려요. 다시요. 소극은 뭐다? 소극. 원래는 등기할 사항인데 등기부에 등기 안 하고 각하 처분 때렸다. 요게 뭐? 각하 처분 때렸다? 요게 소극.
그래서 각하처분 맞으면 제기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셔야 돼요. 또 적극. 적극은 원래는 등기할 사항이 아닌데 등기부에 등기했더라. 등기했어요. 근데 그 등기가 1호 위반이면 절대무효니까 당연히 제기해야지. 근데 3호 이하예요. 그러면 3호 이하는 등기부에 등기하면 효력이 실체한계에 부합하면 유효입니다. 그럼 유효한 등기 왜 했냐? 싸울까요? 안 되죠. 이렇게. 그래서 뭔가 하면 제일 먼저 여기가 분류가 돼야 돼요. 적극 소구. 요게 분류가 돼야 신청할 대상이 나오고 대상이 이제 아닌지가 비교된 겁니다. 이렇게. 잘하세요. 또 여기 보세요. 자, 여기서 보시면 소극은 지금 각하처분입니다. 그랬죠. 그럼 각하처분 딱 맞으면 제일 기분 나쁜 사람이 누구예요? 등기 신청인이겠지. 갑과을이 이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보세요. 1호 2호는 절대 무효죠? 아예 등기 못한 사항이에요. 근데 아예 등기 못할 사항을 등기해놨더라. 이때 이제 이 신청은 누가 한다? 이건 등기 신청인도 할 수 있고 이제 이해 관계인도 할 수 있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포인트예요. 뭔가 하면 적극 소극 요게 분류가 돼야 이제 대상이 딱 나오고 그렇게 해야 이 신청은 누가 할 수 있는가까지 이렇게 이어진 겁니다. 이렇게. 이거 보시면 되고 있죠. 그래서 절차 파트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 이렇게요. 자, 자, 각하처분 맞았죠. 기분 나쁘죠. 이렇게 합니다. 뭔가 하면 이 신청은 관할 지방법원에 하는 겁니다. 관할 지방법원에. 근데 이 신청서는 등기소에 제출해요. 다시요. 보세요. 이 신청은 법원에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신청서는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왜? 등기가 살짝 겁주는 거예요. 너 이거 등기 안 하면 확 어디 간다? 법원 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짜세요. 이 신청은 원래는 관할 지방법원에 합니다. 그런데 이 신청서는 등기소에 제출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보시고 이제 한번 간단히 보고 갈게요. 책장을 보세요. 273 보시면 6장에 이제 이 신청되어 있고 그 의의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신청권자 요거 구분하셔야 돼요. 적극 소극. 그래서 보시고 현재 우리 책에는 지금 적극 소극 요거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렇게. 일단 나중에 보실 거예요. 그럼 신청 방법. 여기서는 이 신청은 관할 지방 법원에. 근데 이제 이 신청서는 등기소에 이렇게. 그다음 이제 자, 이 신청의 효력이라고 보면 집행 부정지 원칙 돼 있죠? 자, 이거예요. 좀 등기한이 각하처분을 때렸죠. 각하처분 때렸어요. 그랬더니 의리 이제 이의 제기했습니다. 그러면 뭔가 하면 의리 이의를 제기를 딱 하면 각하처분 요거는 보세요. 아직은 정당한 걸로 봐야 돼요? 부당한 걸로 봐야 돼요? 법원에서 결정나기 전에는 아직까지는 정당한 걸로 봐야지. 그래서 집행 부정지입니다. 이렇게. 정지 효력이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부정지 효력 하나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의신청 기간. 이 이의신청은 특이하게도 그 기간 제한이 없다는 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흔히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의의 이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다. 이의의 이익이 있을 때. 그럼 이제 신사실, 신증거에 의한 이의 금지. 자 보세요. 이것도 지금 등기한이 보세요. 우리 신청을 딱 했고 등기한이 심사에서 각하처분 때렸죠. 뭔가 하면 보세요. 각하처분에 대해서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뭔가 하면 이때 신청할 때 이 당시 상황을 판단하는 거지 그 후에 새로운 사실은 증거함을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뭔가 하면 자 보세요. 이 시정은 각하처분 당시 이때만 판단 기준을 하는 거고 이외에 새로운 사실은 주장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보시면 이제 돼요.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이 신청 파트 여기 보시면 절차는 크게 어려운 문제가 없고 나중에 본 수업 들어가면 여기가 어려울 거예요. 부당을 구분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이제 지금 책에는 빠지고 없습니다. 이렇게.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일단 우리가 이제 이번 11월, 12월 보세요. 2달 코스 동안에 뭐 기본적인 내용을 다 훑어봤습니다. 이렇게. 근데 보시면 자 기억하세요. 지금 보신 내용이 기본적인 내용들이에요. 나중에 이제 세부 사항들은 추후에 다시 추가될 겁니다. 그래서 보시고 이렇게 하세요. 일단 공시법 파트가 이제 최근에 조금씩 어려워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뭐 25, 26 되게 어려웠어요. 특히 이제 등기법 파트 위주로. 그래서 근데 일단 등기를 못 잡으면 민법이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이제 이 등기는 민법 때문에 훨씬 더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공부하시고, 자, 기억하세요. 앞으로 이제 공시법 그러면 법률이 두 개. 앞에가 이제 공간정보법, 뒤에가 이제 부동산 등기법. 그래서 두 개가 이제 아마 여러분들 합격하실 때 상당히 이제 좀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런 과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달 수업 여기서 마치고 다음 달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